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 환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최근에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,300원이 붕괴됐다가 1,340원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니까 지난 1월 17일자죠. 연준 의원들이 그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. 결국 매파적 발언이다 이 소리죠. 당초에는 시장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다. 포유환율연구소가 얼마 전에 아전 인수격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한다. 그렇지만은 그 연준은 원래 6월 말이나 돼야 기준금리를 한 차례라도 인하할 거 아니냐라는 것이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죠. 이런 발언이 이제 최근에 연달아 놓으니까 그 환율이 오르는 거다.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앞 시간에는 제가 기준금리와 그 달러 인덱스 관계도 거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우리 원달러도 그렇지 않다. 환율 결정 원리가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반영을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금리를 반영하고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금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오히려 환율이 금리를 또 결정할 수도 있어요. 지난 2007년이 그렇죠.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올랐어요.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아르헨티나, 그 다음에 터키, 한때 그 금리가 많이 올라온 국가들이 환율이 먼저 올라요. 기준금리는 연준이 또 아니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환율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또 시장금리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기준금리 인상하거든요. 그러니까 환율이 오히려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시장금리도 마찬가지예요. 환율 쪽은 워낙 이제 복잡하고 제가 환율책을 4권인가 썼잖아요. 근데 경제학자들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환율 얘기하는 사람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거기에 많이 설명해봐야 한 서너 페이지 있을 거예요. 포유환율연구소가 1000페이지 넘게 쓴 그 환율 얘기를 그분들은 그저 3페이지, 4페이지를 보고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디테일이 없는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이론조차도 근본이제도 당시 환율 이론 또 고정환율 시대 환율 이론이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가 있죠.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최근에 또 K 교수 등이 지난해 연말경에 그 우리 원달러 환율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그 이제는 1200원도 무너질 거다. 그분이야 2021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원래 신뢰도가 없지만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불과 한 10일 만에 환율이 한 4, 50원 올라 버렸죠. 근데 10일 만에 50원은 커요. 왜냐하면 상장기 매출액 마진율이 4%밖에 안 되는데 수입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환율이 내려간다고 봤는데 지금 거꾸로 올라 버린 거죠. 그러면 수입하는 쪽에서는 더 높은 환율을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고 수출하는 사람은 일찍 팔아버렸어요.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실수를 하면 불과 10일 동안에 한 8% 정도 그 매출액 대비 손실이 발생하죠. 환차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환율 이 문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.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가능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은
대부분 환율이 아주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.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가지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, 이런 얘기는 그냥 소설이에요. 소설도 삼류소설이에요. 재미도 없는. 재미라도 있으면 들을 만한데 재미조차도 없는 삼류소설이라는 거죠. 그것은 누가 증명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교수니까 김영희 교수가 2021년부터 3년간 증명을 했어요. 죄송합니다. 본인 환율 전망대로 하면 전부 패가망신한다 하는 걸 3년 동안 보여줬어요.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뭐 환율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뭐 환율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아니면 철면 피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금리는 환율 영향 요소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그조차도 아주 가중치가 낮다. 예를 들어서 10개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면 금리는 10%도 안 된다. 1, 2%밖에 1, 2%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 당일 정도 효과가 있어요. 근데 3개월 단위, 6개월 단위, 1년 단위로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. 그 이유는 환율은 이게 통화 이상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해요.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는 6개국 통화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 유로화, 엔화, 파운드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네, 그죠? 이런 그 6개 통화하고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.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. 결국 달러 인덱스도 미국 그 달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환율도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이 아니고 6개국 통화와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이제 반영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원화 가치 결정 요인이 있죠. 이 얘기 양이 많으니까 저 책을 참고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보다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. 한국은. 그러니까 연준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, 아니면 연준 의원이 매파적 발언을 한다고 그 환율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인 그 얘기를 아주 마치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면 피해자는 여러분이 되겠죠. 실제로 2008년부터 8년 초죠.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. 그죠? 한때 1,500원까지.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고 있었어요. 미국은 금리가 내리고 있었고, 그 금리를 가지고 환율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미국 금리가 내리면 미국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져야죠. 그죠? 더 올라가야죠. 우리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. 왜냐면 시장금리 얘기입니다. 기준금리가 아니고.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 원화 가치 더 떨어졌어요. 1,500원까지 갔으니까 1,000원 이하에서 불과 한 1년 만에 5% 정도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. 그때 그 2009년 초지요. 미국 기준금리 0.125%. 우리는 그때 시장금리가 BBB 등급 채권은 12%였어요. A등급 채권도 5%였어요. 달러 인덱스는 또 그때 99.3에서 98.8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. 높고 물론 지금보다는 낮아요. 여기서 환율은 연평균 환율입니다. 1276원도 2009년 연평균 환율이고 1053원은 아마 2017년 아니면 2000 그때가 17년 아니면 18년이겠네요. 그때 평균 환율이에요.
그 다음에 2008년도 그 12월 평균이 아니고 연평균 환율이에요.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금리와는 거의 상관관계 없어요.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금 연금 1, 2%로 거의 뭐 픽스됐어요, 그동안에. 근데 환율은 79.3이니까 거의 80에서 98.8이니까 20% 등락이 있었어요. 금리는 불변인데, 기준금리는 불변인데 달러 인덱스는 20% 등락을 했다고요.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불과 한 6년 동안에 20% 상승을 했죠. 스프프램 사태 이후에 달러 인덱스 가치가 크게 떨어졌으니까, 즉 미국발 위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. 근데 그 문제가 2012년부터 해소가 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것이지,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. 20% 정도 올라간 이유가 기준금리는 동일한데 그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다양한데 그 중에 금리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달러 강세 요인이 생긴 거예요. 반대로 유로화 등은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달러 인덱스 올라간 것이지 기준금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. 그리고 금리가 2018년 12월에는 1.37%입니다. 기준금리가. 그런데도 달러 인덱스는 또 오히려 2015년 말보다는 내렸어요. 2021년도도 마찬가지죠. 금리는 내리는데 달러 인덱스는 변함이 없어요. 2023년도도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준금리는 많이 올랐지만은 1년을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는 오르지 않아요. 금리는 1년 동안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환율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. 즉 연준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고 말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 문제가 있는 거다. 그리고 다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다.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